지금부터는 패션 CVC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무신사 파트너스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무신사 파트너스의 성장 스토리와 투자 전략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이노브리지 파트너스 강정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깡프로 스타트업 뉴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여러분들께 스타트업 트렌드 정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신사 파트너스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점들 있다면 그 부분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션의 주제는 패션 CVC 판도를 바꾼 무신사 파트너스입니다. 무신사 파트너스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이제 패션 스타트업에게 투자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었죠. 오늘은 특별히 무신사 파트너스 대표님 김채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무신사에서 투자 담당하고 있는 무신사 파트너스 김채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무신사 파트너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고 최근에 이제 투자 활발히 하시고 AUM도 확대하는 그런 소식들 들으셨을 텐데 그 회사 소개 그리고 대표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무신사 파트너스를 간략히 조금 소개드리면은 무신사 파트너스는 무신사의 인베스트먼트 암의 역할을 하는 CVC이고요. 전략적 투자, 그러니까 즉 소비재 영역에 적극적으로 VC 투자를 하는 하우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3년 전에 무신사 파트너스에 합류를 했고요. 그 전에는 스톤브리지라는 VC에서 심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무신사 파트너스에서 투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무신사 파트너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아마 무신사에 원래 계셨던 분이 파트너스 대표님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보신 대로 이제 스톤브리지에 계셨던 우리 대표님께서 무신사로 오셨고 그 이후에 대표님이 되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신사 파트너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사로 이제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신사 파트너스가 만들어질 때는 제가 사실 무신사에는 없었는데요. 무신사 파트너스는 2018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은 펀드 9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AUM은 약 1,70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것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AUM 중에 약 80% 이상이 국책 자금이 아니라 민간 펀드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적 LP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요. 저희가 원래 이 회사를 설립을 했던 거는 사실 이제 무신사도 스타트업이었지만은 무신사에서 함께하는 파트너들, 즉 이제 패션 브랜드, 뷰티 브랜드, 뭐 기타 소비재 영역의 브랜드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이잖아요. 이제 그들의 성장을 보면서 과거 무신사가 느꼈던 그 브랜드들의 어려움이나 혹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공식들 그리고 지원 등등을 이제 저희가 함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무신사 파트너스를 설립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르게 대부분은 FI의 뷰로서의 투자도 사실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거의 대부분을 전략적 투자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반 투자사랑은 조금 다른 방향의 결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무신사 파트너스만의 투자 철학이나 방향들 있을까요? 이게 저희도 사실 처음에 많이 헷갈렸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LP가 출자해 주신 펀드를 운영하기도 하거니와 또 투자 기관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전략적 목적 달성도 되게 중요한데요. 재무적 목적도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까지 투자했던 회사가 약 81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78개가
패션 브랜드 및 뷰티 브랜드이고요. 이 패션 브랜드 및 뷰티 브랜드는 대부분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목적을 제1목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제2의 목적은 이제 흔히 말하는 FI로서의 뷰가 이제 약간이 섞여 있는 들이어서, 대부분의 국내에 있는 그 CVC라고 하면은 그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모기업이 있지만은, 사실 그 모기업의 전략적 달성을 하면 좋지만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는 돈을 번다라는 목적을 가진 CVC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무신사 파트너스는 그 부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기업들한테 조금 다른 지원 같은 것도 옆에서 해 주시면서 같이 성장을 도와주시는 역할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그 다루는 패션, 뷰티, 사실 뷰티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성숙해지면서 그런 면은 많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투자하는 이제 대다수의 그 분야의 특성상 이게 시작점이, 창업자분들의 시작점이 일종의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장사나 사업의 영역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패션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예술가의 어떤 그 감도 혹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아서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뭐 재무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재고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뭐 등등 이런 사업적인 기능 관점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무신사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투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회사가 설립하기 전부터 같이 하는데요. 회사 설립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인력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매우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파트너스에서 파견도 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VC지만은 일종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도 그 특정 영역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패션 쪽이 어떻게 보면 장사, 사업 이런 류로 조금 불렸었는데, 그것을 진정한 기업으로 좀 만들어주고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사전에 질문 받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네요. 무신사 파트너스가 투자한 스타트업 중에서 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왜 무신사 파트너스에서는 이 스타트업에 주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이렇게 스피치하는 자리를 사실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늘상 나올 때마다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몇 개 그 저희가 투자했던 사례를 꼽아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나머지 대표님들이 너무 섭섭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 몇 가지 저의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 성공한 패션 브랜드들의 그중에 절반 이상은 사실 무신사가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4년 전, 5년 전 이제 매출 규모가 뭐 50억, 60억 됐던 브랜드들이 이제 저희 투자자 중에 지금은 뭐 1000억, 2000억 하는 데도 꽤 많거든요. 그 와중에 대표적으로 뭐 커버낫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빅케이브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락피쉬 웨더웨어라는 이제 여성용 그 어그부츠와 장화를 만드는 회사도 지금 곧 상장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This is Never That이라고 하는 이제 잘 아시는 그 캐주얼웨어를 만드는 JKND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모두가 무신사 파트너스가 처음 다른 기관과 같이 하지 않고 처음 투자를 했었고, 그들도 처음 투자를 받는 거였고, 정말 직원이 이제 뭐 10명, 20명도 안 되는 시점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좋은 사례여서 네, 그런
브랜드들을 투자했던 게 무신사 파트너스는 굉장히 좋은 트랙 레코드이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패션업에 투자를 한다 이게 익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대형 우리 이제 소위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들이 지금 무신사 파트너스의 손을 거쳐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무신사 파트너스가 참 큰 그 역할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에서 연이어서 그럼 그 기업들을 처음 뭐 만나고 미팅하셨을 때 대표님들 같이 관여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때 발굴했던 어떻게 좀 뭔가 남다른 게 있었었나요? 사실 저희가 모회사가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소싱을 할 때 뭐 저희 모회사의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뭐 지근에 있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하이비 받고 그리고 잘 될 것 같다라는 파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생각보다 패션의 전체 산업의 그 성장과 그리고 다운텀이라기보다는 그 세부적으로 어떤 그 패션 내에서의 카테고리의 이 플럭추에이션도 꽤나 이제 선명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감을 아무래도 이제 무신사 파트너스는 무신사를 함께 하니까 감을 좀 더 가질 수 있어서 좀 용이한 것 같고요. 사실상 그 브랜드 소싱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무신사와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연결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저희도 콜드콜 많이 하고 그냥 찾아가서 읍소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또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두 번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얘기네요. 이제 패션 시장 내 새로운 트렌드랑 기회를 엿보는 그런 질문인데요. 패션 CVC로서 무신사 파트너스가 주목하고 있는 최신 트렌드 혹은 향후 유망한 투자 분야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무신사 파트너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조금 나눠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의 지금 최근에 투자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글로벌을 함께 할 수 있냐 없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의 주요 영역이라고 하면은 과거 저희가 대부분은 패션 브랜드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어떤 그 고객분들의 혹은 소비자들의 취향 영역에서 특히나 뭐 뷰티 그리고 리빙 라이프 스타일 뭐 기타 등등 사람들이 갖고 싶다 혹은 뭐 예쁘다 멋지다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취향 분야 전체를 저희는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비율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딜리스트 중에 사실 그 패션이 아닌 영역이 절반이 넘는 것 같고요. 물론 패션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글로벌을 함께 같이 잘 나갈 수 있는 전략적으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IP를 갖고 있는 소비재가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아까 했던 질문이랑 비슷한 건데요. 이제 무신사는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는데, 그럼 투자 이후 스타트업과의 협력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아까 약간 말씀드렸던 것들이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그 브랜드 창업자분들은 본인의 브랜드에 대한 감도, 비전, 철학 같은 것들은 되게 명확히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어떻게 소구를 해야 될지는 대단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 반대급부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할 때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도 좋을지, 그리고 재고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 건지, 어떻게 유통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비교적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투자하고 나서 브랜드를 어떻게 소구할지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사실 스스로 결정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고, 그 이외의 것들, 흔히 말하는 이제 일종의
백오피스의 것들, 어드민스러운 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무신사 파트너스가 대단히 많은 리소스를 투여해서 함께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관점에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 원래 대표님 이제 전직 투자 회사에서 이제 이직하신 케이스인데, 사실 일반 VC에서 CVC로 이직을 하기도 하셨지만 뭐 소부장이나 ICT 일반적인 그 투자 섹터에 투자를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패션에 특화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어려웠는데, 이게 같은 사실 투자의 방법론이나 뭐 투자의 뭐 회수론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맥락은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그 장사에 가까운 시도로 일단 시작점을 잡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의 지켜야 될 거버넌스라든지 일종의 기타 스타트업으로서 혹은 투자를 받은 피투자사로서의 그 안아야 될 의무 같은 것들이 이제 당연히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흔히 말하는 그 시장에서의 VC가 투자하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희가 투자하는 분야의 특성상 그게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도 사실 이제 그전 그 VC에 있었을 때는 어떤 누군가 같이 검토를 할 때 같이 찾아가서 IR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는 뭐 IR 이런 거 거의 없고요. 그냥 찾아가서 회사 방문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하고 계시고 뭐 이런 그리고 실제로 재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보고 그리고 지금 최근 룩북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뭐 이런 유의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해서 처음에 되게 적응이 어려웠었는데, 결국에 종국에 그들이 투자를 받음으로써 달성을 해야 되는 것들과 저희도 투자를 하면서 달성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 원래 VC에서 하던 그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물론 목적은 이제 돈을 벌겠다와 그렇지 않은 거에 그렇지 않다라기보다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겠다의 그 대척점에 있지만은 결국 그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런 다른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무신사 파트너스에게 투자를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스타트업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들 연락을 뭐 취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좀 연락을 하시나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태핑이 되는 거는 사실은 무신사의 금액이 크든 안 크든 이미 입점을 하거나 혹은 무신사 안이 29cm 혹은 기타 유통을 이미 하고 계신 브랜드들은 사실 저희가 늘 계속 스크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뭔가를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연락을 주고받기가 사실 이미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작을 하겠다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콜드콜 주셔도 됩니다. 콜드메일 주셔도 되고, 저희 콜드메일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근데 사실 안 보는 것도 실제로는 많잖아요. 네. 근데 무신사 파트너스는 다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그 무신사 파트너스 메일로 오면은 전 직원한테 포워딩이 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매우 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성수동에 공간도 있고 이제 좀 공식적으로 스타트업들을 지원해 주는 형식의 것들이 많은데, 무신사 파트너스에서 따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시죠? 저희가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고요. 무신사에서 지금 이 시점에 진행하고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무신사 파트너스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 중에 하나가 초기 브랜드에 투자하는, 소규모로 투자하는 이제 펀드가 있습니다. 그 펀드 같은 경우는 무신사 100% 펀드이고, 그러니까 다른 LP가 없어서 이해관계가 그냥 무신사에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초기 브랜드를 선발하는 목적이 있어서, 네, 그게 조금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네, 좋은 프로그램이자 일종의 구조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해당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말씀 중에 이제 펀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펀드마다 사실 목적도 있고 아직 소진하지 않은 금액도 있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펀드들 중에서 조금 우리 스타트업들이 지원할 만한 펀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CVC고 그러니까 창업투자회사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책 자금을 받은 펀드는 이제 9개 중에 하나밖에 없고 모태펀드에서 출자를 해주셔서 이제 운영하는 펀드는 주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나머지 8개 펀드는 사실 주 목적 혹은 특수 목적이라는 이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의 그런 규약적 제한은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서 그 펀드별로 뭔가 지원이라는 것들은 사실 조금 좀 다른 워딩일 것 같고 오히려 저희가 이제 LP가 대부분 민간 LP다 보니까 펀드의 구조가 대부분 예를 들어서 현대카드 무신사 혹은 아모레퍼시픽 무신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펀드는 패션에 굉장히 집중하는 펀드가 있고 어떤 펀드는 오히려 이제 뷰티, 어떤 펀드는 오히려 뷰티, 패션 이외의 나머지 소비재에 집중하는 펀드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소비재 영역들은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구조여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무신사가 유명하긴 한데 그렇게 많은 정보가 또 오픈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래도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무신사 파트너스한테 투자를 받기를 원하거나 이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은 스타트업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저희 한 7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지금 이제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쪽 이제 패션 특유의 좀 뭔가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것 좀 잘해 오시면 좋을 텐데 준비해 오시면 좋을 텐데 다른 스타트업들에 비해서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신사 파트너스를 만나러 오기 전에 최소 요 정도는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사실 조금 더 큰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VC에서 투자한 그냥 산업별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된 그 자금의 규모를 보면은 그러니까 산업별 패션에 투자한 자금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안 한다라기보다는 그 산업 특성상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일종의 패션 사업은 일종의 실물 소비재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일종의 흥행 사업의 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대박 아니면은 쪽박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과거의 뷰티 시장이 그랬듯이 패션 산업도 약간 그 작금에서 받고 있는 투자 업계에서의 받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그리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게 내가 장사라는 것 혹은 내가 일종의 홈쇼핑을 운영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어떤 투자를 받거나 어떤 자본시장의 영역으로 들어왔었을 때 응당 이제 본인 창업자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아셔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알고 있음과 그렇지 않으면 되게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무신사 파트너스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초기 기업들이 늘상 데스밸리가 있고 자금이 필요한 그 시점이 있는데 그럴 때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창업자분들이 잘하고 계신 브랜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외의 영역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받음으로써 짊어져야 될 일종의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이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숏, 롱텀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으면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도도 있고 사업적 고민도 되게
충분하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면은 되게 그 산업 특성상은 되게 다른 피어 그룹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투자자들은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신 말씀이 사실 그 패션 쪽에 한정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우리 스타트업들 여러분들한테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인데 마지막 질문은 무신사 파트너스 앞으로 목표, 비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뭐 IP를 갖고 있거나 혹은 형태에 상관없는 어떤 브랜드의 형태 그리고 전략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브랜드들과 계속 함께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창투사라서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소수지분 투자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브랜드를 이제 인수를 하는 것들 혹은 이제 뭐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 뭐 인수, 바이아웃,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JV 같은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조금 더 글로벌 시장까지의 큰 비전을 갖고 계신 브랜드 대표님들은 그냥 지금의 뭐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같이 함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언제든지 문 두드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신사도 스타트업에서 투자사로 이렇게 성장했듯이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하는 무신사와 함께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무신사 파트너스의 김채연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